수정입니다. 전 은옥입니다. 네, 오늘은 교양미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 교양미술사 첫 번째 시간으로 카라바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네. 또 어떤 작가를 소개해 주실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소개시켜 주실 작가는 어떤 작가일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가는요,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렘브란트입니다. 네, 렘브란트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작가거든요. 저는 렘브란트 하면은 렘브란트라는 붓이 있어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물감도 렘브란트라는 네. 붓이 물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표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네. 그 다음에 딱 처음에 생각하면은 자화상이 딱 네, 떠올라요. 맞습니다. 네. 그런 렘브란트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약간 친숙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화상이나 되게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돌아온 탕자. 네. 이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색감이 너무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 네. 거린의 행색으로 보이는 분이 탕자인 것 같은데요.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게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이제 연출해서 그린 작품인데요. 네. 이 탕자로 보이는 이 사람이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예, 이 집안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방탕한 생활로 다 날렸나요? 다 날리고 이렇게 거지행색으로 돌아온 아들을 네네. 아버지가 이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돌아온 탕자라고 하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난 독립하겠다 해가지고 나갔다가 거린 행색으로 다시 돌아온 네. 그런 건데, 아버지가 잘 맞아줬고 이제 형님은 되게 싫어했다, 약간 요런 의화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아버지라고 하신 분이 되게 이제 엄청 그 신적인 그런 존재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거린 행색한 그 탕자는 굉장히 거의 머리도 다 벗겨지고, 네. 그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든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네. 얼굴도 거의 안 보이고. 네네. 이래서 굉장히 그 늙은, 그러니까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이세요? 네. 의외네요. 저는 사실은 이 지금 탕자의 옆모습이 머리털이 없고 옆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으로 저는 보았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금 수경 선생님이 이 스토리를 네. 나름대로 유추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렘브란트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 빛으로 네. 대부분들은 어두운데 이 지금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과 이 탕자의 등과 옆에 있는 그 좀 냉정하게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 네. 좀 더 다른 부분보다 환하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그렸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제목을 모르면 네. 이게 전혀 스토리가 유추가 좀 안 되고, 이 저거를 보니까 마치 이 두 명의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그 고관 대작 같은 그런 네. 느낌. 그렇게 보셨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사실 지금 선생님 보신 것처럼 아까 표정이 안 좋게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등장인물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그림을 강조했던 화가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탕자로 보이는 이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사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을 것 아닐 같아요.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어서 종교화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렘브란트가 이제 자신의 그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을 하면서 말년에 방탕하게 생활했던 개인적으로, 개인사적으로 그런 모습을 약간 용서를 구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약간 대입시켜서 네. 그렸던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이 작품이 말년에 그렸던 작품이
작품이라서 네. 궁극적으로 자신이 이제 이 아버지로 표현된 부분이 이 사람은 이제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가 말년에 돌아갈 곳은 종교다? 하느님의 품, 약간 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네. 그런 것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게 그 이야기를 알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많구나 이런 음.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 붉은 망토를 이렇게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전통적으로 왕들이 붉은 네. 망토를 걸쳤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내용을 알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또 이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그림을 보면 네. 가장 드러나는 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이게 형님? 형님, 네. 이 형님의 표정이 상당히 안 좋구나. 네. 아버지는 되게 온화하게 이 아들을 맞이하고 있구나. 이 장면이 너무 이 순간이 이 큰아들에게는 못마땅한 네. 표정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네. 그리고 예. 보면은 하나하나 표현들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조금 몽환적인 분위기가 좀 풍기는 것 같아요. 갈색을 사용해서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은옥 선생님께서는 자아 성찰적인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사실은 그런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약간 되돌아보고 저한테 집중하는 시간들을 조금 즐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작품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도 같아요. 항상 이렇게 작품들을 봤을 때 본인의 시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생의 굴곡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굴곡이 항상 많이 있는 것 있죠.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한 작품들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더 와닿고 저희가 네. 또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작품들이 자화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화상에 그 렘브란트의 이런 인생사들이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성찰된 모습으로 표현이 돼서 네.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유명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똑같은 자화상을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알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렘브란트의 그 자화상을 보면 일단은 그 깊은 눈, 눈. 네, 네. 렘브란트 그리고 고집스러운 것 같은 입, 예. 고독하고 쓸쓸한 삶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은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속에 어떤 그 세상을 자기가 이렇게 차가우면서 차갑게 관조하는 듯한 그 눈빛과 화가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 인상에서 네, 네. 전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아,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네. 이제 표현하는. 네. 저는 사실 요 자화상을 보면서 여러 자화상이 있잖아요. 근데 자화상을 보면서 되게 그 꼬장꼬장한 할아버지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생각납니다. 어느 날 수경 선생님이 렘브란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렘브란트는 약간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네, 술을 많이 그림에서 먹은 이렇게 딱 보면은 저는 술을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유추를 그냥 해봤거든요. 저는 제가 그때 엄청 나름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막 되게 꼬장꼬장하시고 고집이 엄청 세실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이제 보는 사람마다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또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오늘 렘브란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렘브란트 작품 또 찾아보시면서 아, 이런 작가였구나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교양미술사 2편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